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차입니다. 맵플로립과 시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플로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점이나 선, 막대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시각적 이미지로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할 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줄 때 많이 사용이 되죠. 효과적인 시각화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쭉 나열되기만 한 데이터는 사람들이 한눈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걸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한눈에 이해를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가 얼마만큼 정보 전달에 유용한지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분포의 하나인 균일 분포와 가우시안 분포를 말이나 글로 설명을 하거나 말이나 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래쪽에 있는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한눈에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데이터 값이고 Y축은 데이터의 출현 확률 빈도입니다. 그래서 난수를 생성했을 때 이제 균등 분포하고 정규 분포에서 각각의 난수 값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한눈에 딱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의 값이 출현 확률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평균값 기준으로 주변의 데이터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균등 분포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난수가 거의 출현 빈도가 비슷합니다. 균등한 거죠. 이것만 딱 놓고 보더라도 난수를 생성할 때 균일 분포하고 가우시안 분포로 생성하면 난수가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한눈에 띄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이해가 쉽게 데이터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한스 로슬링 교수가 만든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GDP와 기대 수명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림의 이제 수평축은 달러로 표시한 1인당 GDP이고 수직은 이제 기대 수명입니다. 즉 GDP가 높아질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정보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한눈에 정확하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플로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매플로립은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통해서 이거를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잠깐 살펴보자면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제공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프를 표현하는데 데이터의 분포나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먼저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선형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기초적입니다. 자, 플롯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값은 이제 그래프니까 X축, Y축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플롯이라고 쓰고 둥근 가로 한 다음에 첫 번째는 X축 값, 그리고 두 번째는 Y축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의 스타일을 정하는 문자열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실선이냐 또는 점선이냐, 점선도 이중점선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커라고 해서
값의 점 위치를 지금처럼 아무 마커 없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모나 동그라미나 점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커를 이용해서 특정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블이라고 해서 요 선 있죠. 요 선이 어떠한 값인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이 또 존재를 해요. 일반적으로 y값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x값을 생략하고 y값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x값은 말 그대로 순서 넘버 값이 1부터 쭉 생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y값이 10개면 x는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축 값과 y축 값을 다 기입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뭐 하냐면 임포트해서 매플로립을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파이플롯을 이제 선택을 해서 파이플롯만 호출을 한 거죠. 근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예제를 통해서 plt로 줄여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X축 값과 Y축 값을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 plt.float에다가 이렇게 X, Y 순서대로 집어넣게 되면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생성하고 보여주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sh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만 화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생성하는 것과 보여주는 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show를 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요 show 들어가는 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엑셀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리드 엑셀이라고 해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리아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 판다스 데이터의 열 중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코리아라고 하는 열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겠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플롯에다가 집어넣죠. 자,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X축은 자동으로 자동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0부터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X가 생략되어 있을 때는 X축 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plt.show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걸 출력을 할 텐데 마커를 설정을 하고 선의 모양을 어떤 걸 할 건지를 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가 지금처럼 내가 선택한 점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보시면 마커 모양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거 그 소문자어인데 소문자어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 위치에 이렇게 점선으로 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커를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좋기는 한데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그래프를 크게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마커를 넣었을 때 너무 이렇게 마커끼리 겹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포인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커를 지정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커를 빼고 출력하는 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선이 출력이 될 때는 뭐 각각의 선을 구분 짓기 위해서 색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 색으로는 또 구분이 또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선의 모양을 뭐 실선이나 점선이나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불러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 국어 점수죠. 국어 점수를 이렇게 또 불러와서 출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레이블을 코리안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지금 표현을 따로 레이블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매스라고 해서 수학, 수학 성적이겠죠. 수학 성적을 또 가지고 오고 레이블을 지정을 해서 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이 출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프 만들 때는 레이블을 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개의 값을 한 번에 출력을 할 때 선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는 점선, 하나는 실선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지점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좀 구분해서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좀 보고 싶을 때 마커를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삭갓 기호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세모로 출력이 됩니다. 마커가. 그래서 소문자 O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지점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쇼를 통해서 이걸 화면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있죠. 이 레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qlt.legend, 그리고 누군가를 열고 닫고 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한국어로 하면 범례입니다, 범례. 범례가 뭐냐면, 이렇게 레이블을 출력해주는 상자예요. 내가 레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레이블을 출력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레이블을 달면 알아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 범례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 레이블들을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plt.legend라고 해서 이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show 직전에 이렇게 범례 출력을 명령을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plt 쓸 땐, 웹플로립 쓸 땐 마지막에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항상 범례는 거의 출력이 되니까 예, 범례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화면에 출력해 줘야 되니까 show하고 이 두 가지는 예, 거의 항상 예, plt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전도로 출력하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예, 스케럴 함수입니다. 자, 보시면 스케럴 함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래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x값 들어가고 y값 들어갑니다. 그 출력되는 요 산점도 점 있죠, 점. 점이 색상을 C라고 하는 속성값으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색상 이름이나 또는 색상 그 코드표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코드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동그라미 점선으로 찍어주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마커를 통해서 또 이것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레이블을 통해서 이 점들의 이름을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은 앞에 이제 플로치랑 똑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show는 반드시 들어가죠. 자, 이제 그리고 막대 그래프 출력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바 그래프라고도 하죠. 바라고도 부르는데 다 똑같아요. 보면 플로치 제일 기본적인데 그 선형 출력이랑 나머지 그래프랑 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X축값 그리고 Y축값 들어가고 이제 컬러라고 하는 속성이 또 존재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컬러 이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의 문자 이름 또는 색상 코드표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표를 지정을 하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 h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바 h도 마찬가지로 x값, y값, 이제 컬러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컬러팝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여러 개의 막대 그래프가 서로 이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 개를 출력을 할 경우, 지금처럼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해당 범주별 데이터를 출력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의 각각의 범주를 한 번에 출력해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색깔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해야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색상 구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바 있고 바 H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그냥 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로 막대, 이게 세로 막대죠. 세로 막대 그래프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 바 H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가로 막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 있죠. 예, 그걸로 출력을 해줄 때 바 H를 씁니다. 그래서 바를 쓰든 바 H를 쓰든 가로 세로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밑에 보시면 바를 쓰고 XY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출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는 그래프입니다. 히스트라고 함수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줄여놓은 거겠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그래프죠. 히스토그램 자체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속성한 값도 좀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출력해줄 데이터 집합이 들어갑니다. 데이터의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빈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디폴트로 10으로 잡혀 있어요. 1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출력을 해줄 텐데 출력해줄 때 구간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눌지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출현 빈도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몇 번 데이터 집합에서 발생하는지. 지금 같은 경우 1은 3이죠. 3번이죠. 2는 2번이고, 3과 4는 각각 한 번씩 출현합니다. 이렇게 빈도수를 출력해주는 데이터 집합에서 각 데이터의 빈도를 출력을 해주다 보니까 이 빈도를 출력해줄 때 각각의 데이터 그룹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출력해줄 건지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출력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구간을 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완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제에서는 이제 빈지를 구간을 사로에서 4개 구간으로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4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를 집계해가지고 이렇게 출현 발생 빈도를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개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온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얘 좀 특이해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레프트, 미드,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인데, 여기 설명을 보면 온라인은 막대가 X축 눈금 대표값을 기준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디에 정렬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죠. 애매한데, 자, 지금 보시면 구간을 4개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월되는 그래프는 전체 길이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에서 끝나니까 전체 길이는 3이에요. 4개의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한 막대 그래프당 넓이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0.75 정도 되죠. 그렇죠. 자, 이 길이가 0.75니까 이 중앙은 0.475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0.375 정도가 되죠. 자, 근데 1부터 시작하니까 이 중앙 위치는 정확하게 1.375가 돼요. 딱 요 중간, 여기쯤이죠. 여기쯤. 자, 이 1.375라고 하는 이 값을 온라인을 통해서 왼쪽에 맞출 건지, 중앙에 오도록 맞출 건지, 오른쪽으로 맞출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계산해가면서 구간을 나누고 이걸 길이에다가 구간을 나눴을 때 중앙선 좌표값이 얼마가 되고 이거를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거를 출력을 한 다음에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로 정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X축 눈금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막대, 각 구간의 막대의 길이의 중앙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지금처럼 미드 중앙으로 할 건지 중앙에 오도록 할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요 타이틀하고 X 레이블하고 Y 레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각각의 이름을 달아주는 거예요. 타이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에 이름 여기 들어가 있죠. 이름을 달아주는 거고 그리고 X 레이블 같은 경우는 X축 이름입니다. 그리고 Y 레이블은 Y축 이름이에요. 그래서 Y축 이름을 지정해주고 출력해줄 때 사용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만들 때 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걸 만들어서 달아 넣어주면 조금 더 그래프가 한눈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필요할 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그래프에 여러 개의 작은 그래프를 출력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롯이라고 하는 요 함수인데, 횡기수하고 열개수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를 만들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2,2라고 하게 되면 횡 방향으로 2개, 열 방향으로 2개, 총 4개를 생성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화면 형태로 출력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그래프로 출력을 할 때 이걸 쪼개야 되거든요. 여러 개로 쪼개야 되는데 이 쪼갠 하나의 그래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또 존재를 합니다. 이제 피그라고 됐는데 이제 피겨의 줄임말로 이제 피그라고 변수명을 지어놨고 엑시스라고 해서 축 개념,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위치 있죠. 위치 정보를 저장할 엑시스 변수를 하나 또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을 넘겨받은 이 2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0,0, 0,1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자리 위치입니다. 여기가 0, 1, 여기가 0, 1이거든요. 그래서 0,0이면 제 첫 번째 그래프, 0,1이면 두 번째 그래프, 그리고 1,0이면 세 번째, 1,1이면 네 번째 그래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 위치에 어떠한 그래프를 만들어 놓을지를 이렇게 함수로 지정을 하고 x, y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4개의 작은 그래프 집합을 하나의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피규어 서브타이틀이라고 해서 타이틀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래프의 타이틀을 작성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그래프를 어떻게 쪼갤지, 위치 정보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트플로립을 쓰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글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타이틀이라든지 레이블에 한글을 집어넣게 되면 깨져서 나옵니다. 폰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폰트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구문을 똑같이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메뉴의 런타임에 가셔서 세션을 다시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플로립으로 생성된 차트에서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콜앱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타이틀이나 X 레이블하고 Y 레이블이 다 한글로 되어 있죠. 그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폰트가 없다고 에러가 뜨고 한글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이제 한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때 앞에 말씀드린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쭉 폰트를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실행이 끝나고 나서 런타임 메뉴에 가서 세션을 다시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얘를 눌렀을 때 다시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류 없이 한글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있는 요 예제를 통해서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출력되지 않을 경우 제가 앞에 알려드린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